자, 지금 궁금한 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시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비법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이게 비법이 맞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초 차장. 네. 자,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은 이 마스크가 제일 관심이에요. 네. 근데 이 마스크하고 이 마스크가 지금 다르잖아요. 네. 이 마스크도 되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마스크죠. 일반적인 마스크보다는 어쨌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이렇게 코 마개까지 갈릴 수 있는, 코까지 딱 할 수 있는 예. 이런 마스크가 더 지금 많이 팔린다고 하고요. 요즘 이제 그 대형 마트에 가면 이 마스크 판매량이 뭐 7배로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어떤 건 품절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구강청정제, 뭐 손 찢는 그 청결제 이런 것들도 엄청나 없어서 지금 못 팔 정도라고 하는데, 병원의 의사들도 이런 일반 마스크보다는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좀 예. 마스크, 전문가 마스크를 좀 착용할 것을 권유를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 저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 예. 이 마스크하고 이 마스크 효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히? 예, 있습니다. 저거는 N95 마스크라고 해서요. 예. 바이러스를 걸릴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고위험 환자를 보는 분은 저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예. 저 일반적인 마스크는 사실은 이제 수술할 때 쓰는 이제 그런 마스크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다 안 걸러진다 뭐 이것보다는 저거라도 하는 게 내가 기침이 안 튀고 상대방이 기침 튀는 걸 막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라는 거지 공기를 걸러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가 거의 완벽하게 걸러지는 것 같은데 제가 써보니까 이 꼭 막혀야 돼, 막아야 코를 꼭 됩니다. 예. 눌러요. 여기를 눌러줘야 되나 보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여기도 턱이 완전히 쌓여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이 상태로 쓰고 다니면 일단 걸릴 위험은 많이 줄인다. 많이 줄어들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걸리는 게 아니고 아까 이게 위험 환자, 아까 그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에서 더 효용성이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데 이제 쓰고 다니시는 거는 아까 말한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공기가 이 숨이 좀 방독면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천상초 차장. 근데 보니까 이거 뭐 완전히 덮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재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10시간 뒤에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된다. 아니, 지금 이거 안 팔아요, 약국 가도. 이거 새 제품이 어떻게 이거 있습니까? 어머님들이 아까워서 쓰고 난 다음에 빨아 또 쓴다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또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10시간 뒤가 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재사용하지 말고 여러 개를 사놨다가 나갈 때마다 새 제품으로 쓰라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물건이 지금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시중에서 그런 면에서 좀 애로사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약국을 갔어요. 다른 일 때문에. 그랬더니 여성분 3명이 약국에 들어오시면서 이 마스크를 보더니 환호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판다. 그러면서 사재기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약을 사시러 온 다른 분이 그 여성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도 하나 사시는 그 장면을 봤는데 이 마스크 구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네요. 그리고 벗을 때는 이 전면부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바깥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만지면 손을 통해서 또 옮잖아요. 그래서 또 입을 만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벗을 때는 이 귀인 걸 벗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뭐 중요한 생활 수칙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 손만 깨끗하게 씻으면 그래도 상당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모든 이 감염병 예방에 손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흐르는 물에 뭐 세정제가 없으면 흐르는 물에 이제 씻고요. 세정제가 있으면 또 비누가 있으면 비누로 씻을 때 요 사이사이를 잘 해서 손 사이사이까지 사이를 잘 하시고 요 손톱 밑도 잘 문질러서 이렇게 윤이 없도록 그렇게 잘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눈은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접해 있잖아요. 일단 밖에 나가셨을 때는 눈에다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는 손에서 묻어서 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천상초 차장이 이제 감염자예요.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눈으로 이렇게 침이 튀거나 그래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환자를 볼 때는 그래서 거글까지 하라 그럽니다. 사실은 의사들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외적으로 튀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이제 뭐 씻고 눈도 닦고 물로 흐르는 물에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환자가 열나는 환자한테 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뭐 병문안 하신다고 병원에 쫓아가시는 분인데 절대 이 위험 시기에는 가시지 않아요. 병원 가급적이면 출입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병문안을 너무 자주 가시는데 감염 환자는 안 가시는 게 좋고요. 병문안 가셨다가 전염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지 이런 그 사례가 잘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손을 씻을 때도요. 일반 비누랑 세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세정제라고 그래서 알코올이 더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물로 오래 닦으면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여기 지금 바세린을 갖고 나왔는데요. 오늘 보니까 천상철 차장 SNS에 바세린을 코에 바르면 문제가 없다. 이런 글들이 돌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이제 SNS를 타고 어저께 밤에 저도 저녁 약속 자리에 갔는데 그걸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또 그렇게 또 했냐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뭐 제약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글을 올렸다. 이제 이겁니다, 지금. 보면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중동 출신 전문가가 알려준 거다. 그 비법이라는 거네요. 비법이라는 거죠. 이 바세린을 코 밑이 아니라 코 속에 바르는 거다. 이 미국에서는 독감, 감기, 비염 등을 피하기 위해서 애들도 콧구멍 안에다가 바세린을 바른다고 한다. 이 얘기가 삽시간에 SNS 타고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그럴지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아니 실제 어떤 느낌인지 직접 한번 발라보고 조금 이 나오는데 보기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알러지나 바이러스 등은 수용성, 물과 반응한 수용성이고 호흡기를 통해서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 바세린은 끈적끈적한 지용성이 끈끈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 코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준다. 이게 이제 SNS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발라봤는데요. 사실 뭐 별 느낌은 없고 그냥 코에 뭐가 묻어있는 것 같은 느낌 정도만 있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교수님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효과가 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닦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수용성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바이러스가 피부를 침투하는 방법론이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침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양파를 방에다 까놓으면 좀 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아니면 김치를 많이 먹어라. 뭐 사스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마늘을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근거가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뭐 한약을 좋은 한약을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도 관련이 없다. 지금 뭐 근거가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이 메르스와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지하철도 타야 됩니다. 버스도 타야 되고, 그리고 또 사우나도 가야 되고, 야구장도 가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이거 다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해도 되는 일, 위험한 일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 일과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했는데 자, 일단 교수님 OX판으로 좀 들어주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괜찮은 거냐 아니면 위험한 거냐?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다? 전혀 말씀드렸듯이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그런 대중교통은 예를 들어서 그 속에 환자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환자가 있을 수 있는 확률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런 확률은 어느 사회나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속에 결핵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이거 말고 다른 환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찜찜하신 분들은 이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은 보다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감염 위험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만약에 3차 감염자가 앞으로 계속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 숫자가 늘어났을 때 그럴 때도 대중교통 이용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국민들이 지켜야 될 게 내가 열이 난다. 이용하지 말아야죠.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모든 거를 우리가 사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거를 없이 예를 들어서 열 나는 사람이 내가 걸린 것 같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딜 간다. 이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119 구급대에 전화를 해서 격리되고 마스크 쓰고 가라. 이렇게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어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동물원.
이날이 휴일인 것 같습니다. 동물원으로 가는 것, 이건 어떤지 OX판 좀 들어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관계 없을 거로 제가 봅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예. 들어왔을 때 아마 다 검진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아마 중동에 있는 그런 이런 낙타는 그런 검진을 안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우리 동물원에 있는 건 아마 검진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문제가 없는데 아마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정부에서 아마 낙타를 조심해라. 예, 조심하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44마리의 낙타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쌍봉 낙타라고 해서 중동 지역을 주로 탄생하는 쌍봉 낙타 같은 경우에는 37마리가 있고 단봉, 그러니까 봉이 하나 있는 데는 7마리 정도가 있는데 20마리는 지금 동물원 등에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험하다는 말 때문에 전부 다 격리 조치, 20마리는 전부 다 격리 조치가 돼 있고 나머지 24마리는 제주도의 한 목장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 목장에 있는 그 낙타들은 다 호주에서 들여왔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밥도 먹어야 됩니다. 점심 먹으러 식당을 가야 될 텐데 역시 걱정이 됩니다. 식당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기 때문에 이거 좀 사람들 모이는데 가는 게 불안불안한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침하거나 열나는 분들은 가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일상생활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야구장을 또 가야 되는데 야구장은 뭐 몇만 명씩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같은 논리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관심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아까 왜 그 여성분이 전북으로 골프를 하러 가셨잖아요. 골프 하시면 끝나고 뭐 샤워도 하시고 탕에도 들어가시고 그럴 텐데 바로 이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과 관련돼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원인과 결과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이 상황 자체가 뭐 사우나에서 옵는다.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우나에 탕에 들어가 있을 때 물이 있기 때문에 더 전염력이 강한지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펜션을 갔는데 숙박시설이에요.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펜션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고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타액들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종구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시니까 우리가 너무 긴장을 하고 살 필요는 없다. 다만 조심을 하고 마스크나 손 씻고 이런 정도만 한다면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 가더라도 큰 문제가 당장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들 여기까지 요약을 하겠습니다.